예,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국어강사 김병호입니다. 예, 영신여고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등급과 관련해가지고 영신여고는 1학년에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1등급이 12명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33명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영신여고 같은 경우 이 근방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신여고랑 거의 이제 뭐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는데 이제 국어 문제들을 이제 보면은 대신여고랑 조금 비해서 대신여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그 1학년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그 한자 성어가 누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을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를 가지고서 직역을 한 부분 그리고 의역을 한 부분 반대로 그 풀이가 나오고 반대로 이제 한자 성어를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테스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걸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교재가 있는데 이 부교재는 문학 쪽입니다. 근데 이 문학 부교재 같은 경우에 전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생들이 보통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일부만을 보고서 시험 문제 보통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을 읽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찰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된다라는 점 꼭 명심해 두셨으면 합니다. 노원구 근방 그 13개 학교 중에서 유일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문학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굉장히 제가 좀 칭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는 한 번 시험 치를 때 2작품에서 3작품만 선정해서 시험에 치르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은 크게 없어요. 다만 그 정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일반 참고서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최대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영신정보에서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 좀 피곤해서 조금 졸거나 이럴 수 있는데 문학 이 부교재 전문 나갈 때는 절대 졸면 안 된다.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적어준 부분 가지고서 제가 이제 교재를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쪽에서 외부 연계 지문 활용도는 노원구 최다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대진여고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낮다라는 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좀 낮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 문학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비문학이라든가 화법과 작문, 문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문학에만 한계해서 외부 연계 지문이 활용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학년은 문법과 문학 중심으로 준비를 시키시면 된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현대문법, 그래서 의문론하고 그다음에 단어론, 그다음에 문장론 요거 중심으로 시키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의문 쪽에서 출제를 합니다. 이건 타 학교와 그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중세국어 문법 이거 역시도 타 학교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문제의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문법을 이거 난이도로 이제 상, 문학 난이도도 상.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학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상대적인 의미로서 이 근방에 청원고, 그다음에 청원여고, 그다음에 해성여고, 그다음에 불암고, 그리고 상명고 요 학교에 비해서는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대진여고, 대진고, 그리고 선덕고 제가 다 맡아본 학교들이거든요. 이런 학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문법 난이도가 조금 낮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 의미에서 상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 형태대로 보면 시중 자습서라든가 평가 문제집 문제는 무력화시켜 놓고 있어요. 제가 그 지금 설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수학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영신여고 수학 문제 좀 어때요? 막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뭐 들어오셔서 좀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쉬운 편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어 입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이 들어가서 어머님께 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실제 문법 명령에서
평가 문제 직가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난이도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특히 어느 영역이냐면 중세국어 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좀 어려운 학교, 즉 대진여고하고 선도권 문제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평가 문제집 수준에서 문제를 내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문법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기본적인 개념이 3월달 돼가지고 영신여고반이 깔려서 그때 뭐 시작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아이 내신만 챙길 거냐? 당장 3월달에 모의고사 있죠. 이건 영신여고뿐만 아니라 타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 막상 보고 나면은 충격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또 중학교 때 성적이 이제 90점대 유지됐던 친구들도 모의고사에서 문법에서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문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3학년 때 안 나오냐? 그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문제 형태만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윈터 때부터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강조를 가장 많이 좀 하고 특히 문법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부터 이걸 탄탄하게 좀 다져놓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도 깊은 이제 응용 과정이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때 심도 깊다라는 게 어느 수준이냐? 고등학교 3학년 교육청 문제 그리고 평가 모의고사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실은 그 시중에 좀 나와 있거든요. 어머님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나 뭐 우리 아이는 학원 보낼 여건이 안 된다, 시간표가 안 된다. 그래도 좀 추천을 드리면은 가장 최고 난도 문제 형태가 이제 상상국어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활용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상상국어에서 나오는 그 문법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 문제 N제거든요. 상상국어 N제. 제가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실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평가 문제, 즉 수능 출제하는 그 교육과정 평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이도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부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체감 난이도 자체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문법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건 맞는데 막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막 풀어냈는데 막상 그 수준이 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는 오히려 낮춰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거기에 쏟아붓는 그 시간 대비 효과는 좀 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 아직 기본적인 개념도 안 돼 있고 3학년 기출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지금 좋다라는 얘기만 듣고서 그 책을 풀리게 했을 때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를 싫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가 이제 수준이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문법에서 한 800문항 정도의 기출문제를 해결했다.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덤비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3학년한테 어떤 권하는 책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우리 아이 국어 공부가 일정 부분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권해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영신여고 학생들만의 특징은 아니고 제가 이제 매번 그 학교별로 설명이 들어갔을 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산문에 비해서 시 같은 경우에 이제 압축적이죠, 그리고 함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을 그 자체 표면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문 같은 경우에는 함축적인 부분이라는 게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의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독해라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습득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특히나 문학 쪽에서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좀 덜 나와요. 문학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갈게요. 영신여고 문제들 분석해보면 실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문제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엉터리로 풀기 때문에 나온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랑 이제 앉아가지고 문장을 꼼꼼히 이제 정리하다 보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객관적인 문제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해석을 할 때, 시문학을 해석을 할 때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연습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습관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시를 분석하는 방법, 전략은 9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수업 때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안착을 시켜놓고 그걸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를 시켜놔요. 그래야만 모든 시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를 해석해서 그 작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학년 입장에서는 그 시를 분석하는 자기만의 도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고3 때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교과서 세부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역시 이 부분은 영신요고에서 가장 저는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보통 본문 내용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뒤에 주제 제가 주제별로 뭐 유사한 연기 작품들을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 전체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실제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그 전체를 다 보여주고 관련 문제도 제공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공부만 할 게 아니라 타공부에 이제 밀리다 보니까 그 한 주간 해결해야 될 문제량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 2주나 3주차 됐을 때 제가 과제 검사를 했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이제 지적을 하겠죠. 선생님 시간이 근데 너무 없는데 연기 작품 문제는 그냥 나중에 풀면 안 될까요? 그럼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우리 아이들의 그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이제 변론을 듣다 보면 야 그러면 우선은 본문에 있는 문제부터 풀자. 근데 다만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가능하면 이게 직전까지는 이거 다 풀어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친구들은 실제 응용 문제, 즉 주제가 유사한 연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간적인 어떤 탓을 하면서 결국 해결 못했던 친구들은 문제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타 학교에 비해서 적어도 심각만큼은 제가 유사 연기 작품 그 문제를 줬을 때 양이 많거든요. 이제 600개 이상을 저희 시험 때 주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강하게 푸시를 합니다. 그걸 해결하고 나면 성적 분명 오릅니다. 제가 이건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바깥쪽에서 나오는 빈출 문항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문제는 교과서에서 다루질 않는 거죠. 그런데 영신 같은 경우에 4문항 정도에서 매번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결국 학원 선생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 타학원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신요고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 심리학 파트에서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 출제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나름대로 준비된 자료가 있다라는 점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산문문학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산문문학은 시문학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문학 난이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러셀이 만들어진 지는 중계 러셀이 만들어진 지는 1년밖에 안 됐죠. 제가 계속 노원구에 있었습니다. 중계동 근사에 있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11년 이후 자료들은 다 분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2015학년도 그리고 2016학년도 문제들하고 최근 문제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객관식하고 주관식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많이 올라왔어요. 난이도가 올라온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문문학의 난이도는 조금 가운데 정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예년에 비해 가지고 같은 영신요고 문제들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비교해 보면은 최근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관식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학교 문제지만 객관식에 비해서는 주관식이 좀 낮다. 다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보통 단련이 되다 보니까 그 문항에 딸려 있는 각 조건들을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한번 디기고 나면은 이게 낫다는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분 점수를 못 받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시험 끝나고 나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저 점수가 한 97점 나온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아이가 막상 점수 까고 보면은 88점 나와 있는 거예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조건에 따른 답안 구성문을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연습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문학은 영신요고는 상대적으로 문학 난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차피 이제 책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응용 과정도 수능 비문학하고 달리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 파악 문제하고 추론 문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추론 문제가 좀 더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걸 제가 대비를 다 시켜놓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시험 시간이 50분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지문 인지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지문을 막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문항 싸움이거든요. 문제 안에서 조금 헷갈리는 선지 2번이냐 3번이냐 그거 싸움이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 비문항에서 점수가 좀 덜 나온다. 아 이건 혼나야 돼요. 예, 이건 저한테도 혼나고 부모님도 이 부분도 혼내실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매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 이제 3월 학평 그리고 9월 학평에서 비문학 성적이 조금 덜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 비해서 조금 빠진다. 이거는 절대 혼내지 마십시오. 선생님 입장에서도 실제 우리 그 1학년 모의고사 지문 난이도를 이렇게 보면 당장 3학년 지문하고 비교해도 난이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격차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문제 난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문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직 그걸 처음 보는 지문을 독해할 능력이 안 됐는데 그걸 다그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거죠. 다만 내신 비문학은 알고 들어가는 거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 1등급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신 기간 들어가게 되면 6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주 이제 잡게 되고 2주는 개념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주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문제 학습으로 들어가고 수준 자체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문항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심화 문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나눠주는 자체 자료를 가지고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 주는 최고난도 문항으로 이제 연습을 하게 돼요. 이때 최고난도 문항은 문항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60문항에서 적으면 50문항이거든요. 저도 상황에 따라 조금 이제 변동을 하긴 하는데 매 학교 그 들어가는 이제 최고난도 문항은 50문항에서 60문항. 이거 제가 자체로 만들기 때문에 이때 저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항이다. 그래서 제가 타 학교 그 설명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직보 안 오면 이거 주지 않습니다. 이제로는 저도 심도 있게 좀 시간을 들어가지고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만 받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래봐야 일주일에 3시간에서 3시간 반 수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충분히 만족도 성적에 직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 투자를 해라. 내가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문항 학습도 있고, 그러니까 적중 문항 학습도 있고 기념 정리를 다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한다. 그때는 제가 보통 찍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강사지만 매번 그걸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아마 이제 시험 패턴 같은 것들은 다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근접해서 문제들을 그리고 제가 짚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특화문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문항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모의평가 내신 국어를 교차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지점이 어떤 이유가 좀 있습니다. 국어에서 본질은 동일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키워야만 궁극적으로는 국어에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매번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실제 국어의 독해력을 제대로 키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는 이제 비문학까지 다 잡아낸다. 모의고사 비문학까지 잡아내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는 학교 선생이 아니라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당장 성적이 나와야죠. 성과가 나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저는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분석, 내신 분석, 아이가 틀린 지점이 어떤 영역인지 그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빠르게 채울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맞춤형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신 때 나가는 자료 말고 제 정규 수업 때 들어왔을 때 그걸 분석한 상황에서 그 아이한테 과제라든가 자료 제공이 달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비전과 비전 국어, 이거는 제 수업의 모토입니다. 항상 그 제가 교재에도 이제 실어 놓게 되는 일종의 제목과 같은 건데,
이 문법 자료, 문학 자료, 비문학 자료는 윈터 때 제공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건 내신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제공이 다 될 거다. 그래서 12월 수업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자료를 받고 저랑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매번 시험 끝나고 느끼지만 결국 강사는 성적으로 승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성적 상승시키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추론 내용이 나온다거나 연결사 문제, 이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내신에서는 여전히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서술형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이쪽은 그나마 좀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할 때 변형 문제도 이쪽은 대비가 잘 되는데 변형 문제가 많아요. 이쪽은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내신 대비의 핵심은 이쪽 내용의 컨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어 주는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곧 학원들 고르시고 하실 텐데 그럴 때 여기에 좀 중점을 두셔서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대진여고 설명회일 때는 어머님들께 희망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진여고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거의 희망이 없죠. 네, 그 고3 정도 수준의 것을 잘 풀어낸다, 뭐 1등급은 나온다 정도여야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데 영신여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신여고는 물론 제가 이제 저 학생 중에도 한 친구가 있는데 고3 것을 굉장히 쉽게 풀어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다른 거 해줄 게 없어서 수능 특강을 같이 저랑 공부를 했던 1학년 학생인데 그 친구는 그냥 대충 시켜도 가서 97점 맞아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기캐 같은 애들. 그런 사기스러운 아이들이 적어도 5명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1등급이 문턱이 좀 좁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 2, 3등급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대진여고보다는 훨씬 적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1 가장 최근에 이번에 봤던 시험지에는 31문항이 나왔고요. 24개의 객관식 그리고 7개의 주관식이 나왔습니다. 24개의 객관식이라서 그렇게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50분 동안에 31문항 푸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2분 걸리면 안 되는, 그쵸? 한 문제당 2분이 걸리면 망하는 시험이 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 50분 동안 28문제의 독해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4문제로 조금 줄은 것 같지만 주관식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범위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곳에서 대진여고랑 대진고랑 영신여고를 맡아서 수업을 했는데 그 세 학교 중 가장 범위가 적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무슨 경기도 저 어디인가에 있는 학교처럼 범위가 교과서에 몰빵이 되어 있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는요, 교과서 이외의 것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프린트 요 정도는 하루 이틀만 공부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교과서가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 단어장을 선정한다거나 부교재가 있기 마련인데 이 영신여고는 2학년 때부터 부교재가 생기고요. 1학년은 내내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는 3단원 정도의 범위가 여기는 조금 중요시 하셔야 될 게 본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이게 이제 적다 보니까 본문 이외에 아주 꼼꼼하고 세부적인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애들이 느끼기에 이거 어디서 보긴 봤는데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는 그런 지문들이 교과서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를 가르치는데 우리 능률기임 교과서를 쓰거든요. 능률기임 교과서는 문법 하는 부분에 항상 본문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냥 예문들이 섞여 있는 본문. 그 본문을 독해 문제로 바꿔서 출제를 하는 그런 좀 짜잘하고 세세한 꼼꼼한 학생을 좋아하는 시험이 됩니다. 플러스로 프린트를 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진여고, 영신여고 공통으로 쓰는 걸로 봐서는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거를 쓰고요.
엄청나게 어렵게 변형돼서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고 뭐 순서 정도, 순서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신여고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외부 지문. 작년에 교과서가 처음 바뀌고 나서 작년 아이들이 시험지를 좀 봤더니 교과서 지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이긴 한데 다 변형을 한 거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새로 쓰신 것 같은 글을 아이들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근데 저는 정말 리스펙하는 게 그 진짜 귀찮은 일이잖아요.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성의 있게 시험 문제를 내시거든요. 지금은 올해는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그런 경향이 아마 작년에 너무 힘드셨겠죠.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시중에 있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외부 지문은 딱 하나예요. 나와봤자 주제, 제목 요 정도 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실 때도 주제 제목만큼은 굉장히 다양한 지문을 볼 수 있게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올해 이제 영신여고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초반에 조금 시간이 뜨잖아요. 3월부터 이제 뭐 윈터스쿨들이 끝나고 나서 이 3월 한 2주 정도 동안 한 요 문제만 한 200, 300문제씩 풀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야 가서 처음 보는 지문을 봤을 때 뭔가 좀 자신 있게 풀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우리 여학생들은 특히 정신력, 멘탈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가 죽어버리면 그 시험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많이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형별로 살짝 더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학교마다 어휘를 좋아하는 학교가 있고 어법을 좋아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엄청나게 빡세게 내는 학교가 있고 의외로 어법은 대신에 쉽게 내고 어떤 학교들은 어법에서 정말 미친 듯이 어렵게 냈는데 대신 어휘가 별로 안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영신여고는 골고루 나와요. 어휘도 한 5에서 8문제 그리고 어법도 그 정도. 근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냐면 이 어휘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시냐면 어휘는요 범위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것에 유의어가 나온다. 근데 이게 어딘가에 나와 쓰여져 있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어법은 5문제 똑같이 비중은 비슷하지만 어법은 교과서에서 철저하게 나와요. 철저하게 교과서 문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시켜주셔야 되고 어법은 내신 대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자, 어휘 5에서 8문제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문제 중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휘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휘가 쓰였는데 걔가 다이어인 거예요. 그럼 문맥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그 문장 속에서 쓰인 의미가 맞는 것을 고르는 것.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찾는 게 나오고요. 혹은 그냥 우리 수능 형식에서 나오듯이 적절한 어휘를 골라라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영풀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다방면으로 막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 공부가 필수인데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영영풀이에 쓰여있는 말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일 것이기 때문에 다이어 혹은 유의어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다이어와 유의어 위주로 아이들이 단어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단어가 있으면 옆에 있는 표제어들 중 가장 앞에 것만 외우고 혹은 본인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외우고 보통 그런 경향을 가지는데 그렇게 되면 영신여고에서는 이런 8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한두 문제 정도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가는 학생들만큼은 좀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실 때 모두 외울 수 있게 파생어도 같이 외우고 반의어도 같이 외우고 예문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대신에 이제 이럴 경우에 어머님들께서 막 100개 하루에 100개를 외우는데 그렇게 다 보게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또 욕심이 많으신 어머님들은 막 100개, 200개씩 하루에 보게끔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양이 되잖아요. 파생어도 봐야 되고 예문도 보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대신에 깊이 있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 많게 이렇게 시키시면 안 돼요. 수학도 해야 되고 그죠? 영신여고 아이들 수학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학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조금 깊이 있게 어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휘는 1시간. 이 1시간 이상이 돼버리면 너무 오바스러운 수업 공부가 되는 거고요. 이 1시간 동안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당연히 표제어, 유의어, 단위어,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쭉 보도록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상 이렇게 보려면 30단어 이상은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한번 시켜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아이의 학습량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신여고의 시그니처 문제로요. 요양문 완성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요. 원래 수능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영신여고에서는 주관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글을 읽고 요양문을 쭉 줍니다. 그래서 그 요양문에 들어가야 될 단어를 써라 라고 하는데요. 빈칸이 한 2-3개 정도 뚫려 있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막연하죠. 그래서 뭐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써라도 아니고 찾아서 변형해서 써라니까 또 똑같이 파생어, 어디 갔죠? 네, 파생어가 중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단어가 본문에는 동사로 쓰였는데 걔를 명사형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형용사형으로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단어를 폭넓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시켜도 힘든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형을 같이 공부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교과서에 나온 단어의 유의어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시켜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내신 대비를 할 때 알아서 학원들에서 대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같이 시켜주셔야 되고요. 어법은요. 5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데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모두 골라서 고치시오. 그래서 모두 골라야 되는데 올바르게 고쳐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차피 부분 점수는 다 주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에 2점 정도, 한 꼭지당 2점 정도의 문제가 되고요. 참 신기하게도 영신여고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한 단원당 2개의 교과서 그 문법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서술형과 요걸 다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내년에는 상태를 좀 봐야 알겠지만 내년까지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스타일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범위는 적은데 외부 지문이 나오니까 약간 수능 형식으로 공부를 시켜주셔야 돼요. 독해력은 고2 수준, 이건 최소의 기준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최소 고2 수준의 독해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와 제목 위주로 공부를 조금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휘학습을 다방면으로 시켜주셔야 되고요. 어법은 교과서에서 나오지만 그렇지만 교과서에서 본 문장은 아니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본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문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결국 문법 공부도 열심히 시켜주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중에 보시면 3,300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우리 학교에 갑자기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특정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막 드시고 다시 쳐다봐 주시는데 그런 3,300제 같은 책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뭐 방학 동안에 한번 이렇게 돌리시는 거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가지고 있다가 이 교과서에서 문법이 이번에 가정법이다 하면 그것만 수업 풀려보시면 되니까 그 문제 은행식의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300제랑 그 문제로 마스터하는 영어 영문법 이런 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가지고 얘는 중등일 건데 그래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3 정도 수준의 책이라면 괜찮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로 연습을 시켜주시면 우리 문법에서 틀리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겨울에 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냐면요. 필수 어휘 암기 당연히 이제 영신여고는 결이 비슷해서 이거는 공부하면서 양쪽을 다 케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정확한 해석 능력 기르기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저도 영신여고 아이들을 만나지만 그 1등급인 그 친구 빼고는 다 해석이 조금씩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번역가를 기르는 건 아니니까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디까지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요 정도는 알아야지 뭐뭐는 뭐뭐 했다 이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요즘 경향은 영어를 영어로 배워서 그런지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했는데 들었는데 그래서 누가 뭘 했다는 거야? 이거 안 나오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은 끊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여기까지는 어떤 정보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해석 능력 위주의 수업을 조금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얘를 끝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중요한 걸 해야 될 때 이걸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요거를 시켜주셔야 돼요. 고1, 고2 모의고사에서 영어는 고2까지는 무조건 해석 능력입니다. 고3으로 넘어갈 때 그때 논리력이 필요한 거고요. 고1, 2까지는 해석만 하면 답이 나와요. 대신 빠르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많이 시켜주셔야 되고요. 막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요거 한 달이면 정말 이상한 아이들도 한 달이면 거의 끝나요. 네, 이제 다 써와 라고 하면요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써와요. 그거를 이제 조금만 옆에서 잡아주면은 그 아이가 조금 터득해서 바로바로 느는 게 보이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고등 문법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적어도 전체 범위를 2번 정도는 돌려볼 수 있게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 정도. 같은 책으로 2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책으로 2번 하셔도 되고요. 아이마다 성향이 달라서 본 거를 또 못 보는 또 아이들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인데 본 거는 또 보면 왠지 아는 것 같아서 신선함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다른 책을 좀 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책이야 뭐 많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300제랑 문마영은 내신용 교재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문법은요. 기출 문법이에요. 보시면 자이스토리라던가 마더텅 같은 회사에서 이 기출 문법 책이 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기출에서 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아 어디에서 보통 나오는구나 이게 체득되게끔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를 한 달에 걸쳐서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문법책이 두꺼운 건 알지만 2주에서 3주짜리 프로젝트가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많이씩. 네, 그래서 지금부터 기점으로 2월까지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거를 쫙 펼치셔서 아 요때 뭘 끝내고 보통 요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로는 해석과 그리고 어휘를 집중적으로 어휘는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도 당연히 어휘를 하셔야 되고 여기도 어휘를 하셔야 되는데 해석 능력이 조금 뒷받침이 되면 이때 이제부터 고2 수준의 독해를 공부를 시키시면서 문법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문법 2회독 하려면 한 달이 더 걸릴 것 같고 당연히 독해를 하시는데 이때 조금 중시하셔야 될 거는 이때는 주제, 요지, 제목, 문제 주제, 요지, 제목 요 문제 위주로 조금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간다 하면 빈칸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를 한 달 정도 걸려서 마스터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순서 삽입류의 공부를 시켜주시면 어려운 문제는 다 케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영신여고만의 또 중요한 문제인 요약문이 껴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요약문을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이 상황에 따라서 2월 플랜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은 진짜 자세하게 제가 액션 플랜까지 막 드리면서 이렇게 영신여고 아이들을 저는 참 좋아해요. 대진여고랑 영신여고가 학풍이 살짝 다르잖아요. 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가는 건 아닌데 가면 살짝 느낌이 이렇게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영신여고 아이들은 정말 제가 예뻐하는 친구들이고 해서 내년에 올 친구들도 시행착오 없이 좀 잘해서 1등급 여기 이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이 다 1등급 자녀를 가질 수는 없겠군요. 네, 1등급과 2등급과 네, 3등급 정도까지 네, 이렇게 다 그 안에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데스크 통해서 또 연락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영신여고가 일단 제 소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항상 홈페이지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일단 영신여고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시험을 분석해 드리자면 현재 2009년인 올해 거는요 아직 시험지가 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중계 지역은요 시험 치기 2주 전부터 학교에서 시험지를 다 올려줍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학교 나중에 들어가시면 그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나면 어머님들은 전부 다 그냥 아이들 시험지 기출문제 같은 거 그냥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릴 거라서 부모님들은 그냥 아이들 그냥 시험 다운받고 유튜브 가서 윤성호 선생님 찍고 그냥 학교 기출 풀어봐 하시면 됩니다. 영신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은 15문제였고요. 서술형 6문제였습니다. 이제 6대4로 이제 60점, 40점 이렇게 했었는데 난이도가 하예요, 하. 실질적으로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 몇이었습니다. 92점 몇. 그래가지고 보통 한 2개 틀린 아이들이 2등급대로 떨어지고요. 1개 틀리면 1등급 뭐 이렇게 됐고 영신여고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수준이 다들 높은 편은 아닌데 일단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를. 아이들이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어느 그 전년도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점짜리 너무 많아가지고 1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솔직히 어머님께서 우리 딸 영신여고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딸 가서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한다면요. 근데 왜냐면 타 학교랑 다른 게 선도고나 여기 대진고등학교나 대진여고는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선도고는 어차피 빼고요. 대진고도 빼고 대진여고를 우리 딸을 보냈다 하면 수학 때문에 머리가 진짜 깨질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진짜 어렵게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신여고는 공부한 만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요즘 학교 트렌드가 그 시중 문제집 그 블랙라벨이나 1등급 수학 잘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아이들이 수학 잘하는 그 다 풀고 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야 이거는 너무 애들이 많이 풀어서 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영신여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꼭 풀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를 변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문항을 눈알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문제 다 찾았습니다. 여기서 배점 높은 문제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제 객관식 7번 문제예요. 여기 보면 여기 삼각형 안에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창고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2차 함수 문제입니다. 2차 함수.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1등급 수학 7번 문제랑 똑같죠. 여기 사각형 문제 넓이의 최대값은 하고 똑같습니다. 풀어본 학생들은 100% 맞추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영신여고 이제 보낼 부모님들한테 확실하게 방학 때 뭐 풀면 되냐? 센 수학, 1등급 수학, 블랙라벨 세 것만 완벽하게 풀어라. 그러면 아이는 완벽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8번 문제고요. 배점이 요 4.1점짜리였는데요. 그 중간 난이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2차 방정식을 잘못 보고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식을 구하면 뭐니? 라는 건데 센 수학 455번 보시면 여기 두 사람의 AB가 잘못 보고 풀었고 상수항도 똑같죠? 개수 잘못 보고 요 개수 잘못 보고 맞죠? 상수항 잘못 보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도 개수 잘못 보고 상수항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을 때 원래 2차 방정식 뭐야? 라고 하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그래서 이것만 풀어도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 영신여고 이제 11번에서 이게 정말 보면서 선생님들 너무 하시다. 진짜 뭐 문제를 정말 대충 내시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 보면 4.4점짜리면 나름 배점이 높은 객관식이고요. 이렇게 이제 다항식 이렇게 여러 개 주어져 놓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제 어떤 꼴이 되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삼각형이게 라고 했는데 센 수학 230번에 똑같죠. 이게. 식만 중간에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풀어본 아이들은
그냥 풀고 아 이거 거기서 봤는데 라고 그냥 100%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나름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4.6점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주어진 여기 함수 방정식이라는데 얘를 보고 이제 2차 함수 꼴이 어떻게 돼서 최대값 찾는 문제였습니다. 최대값. 이게 어디 또 나오느냐?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요거를 만족시킬 때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것, 최대값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가운데 이제 대칭축이 생기는데 얘도 그냥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대칭축이 똑같이 3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풀어본 학생들이라면 아 선생님 이거 두 개 더해서 가운데 대칭축이잖아요 라고 하고 금방 풀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풀어본 학생들이었다면 100%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나름의 4.6점짜리로 킬러 문항이었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객관식 15번 문제고요. 배점 되게 높죠? 제일 어려웠던 제일 최고 난도 킬러 문항인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그냥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고 여기 xx x 플러스 3으로 이제 숫자를 여기 있는 문제를 바꾼 겁니다. 여기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으로 바꾼 거밖에 안 돼요. 역시 센수학 78번 문제였고요. 요거는 그 기출 문제예요. 학력평가. 그래서 보시면 여기 xx x 플러스 2죠. 근데 여기는 xx x 플러스 3으로 숫자를 바꿔놓고 똑같이 낸 문제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요것만 열심히 풀었던 학생들이어도 아주 손쉽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 서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술형 보시면 이제 서술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총 6문제 중에서 앞에 있는 4문제는 6점짜리고요. 뒤에 있는 2개가 8점짜리입니다. 이제 그 6점짜리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였는데 이렇게 이제 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이 a, b라는 또 다른 문자가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되니 값이라고 했는데 역시 센수학 419번 이제 난이도 상 문제였는데 역시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똑같죠. 그래서 실수 a, b 여기 a와 여기 b의 값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똑같은데 문제가 완전 약간 변형했을 뿐이에요. 진짜 약간. 그것도 많이 변형했다면 제가 자신 있게 학교가 뭐 되게 난이도가 좀 있네요라고 할 텐데 뭐 그냥 위치 좀 바꾸고 숫자 좀 살짝 바뀌고 이 정도 수준이니까 어머님들 이제 영신여고 보낼 어머님들이 이제 아시겠죠. 우리 딸 가서 이것만 완벽하게 풀 수 있어도 1등급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영신여고에서 등급이 안 나오면 본인의 딸이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딸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했니? 하고 꾸짖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 제일 킬러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게 3차 다항식 px가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때 인원 나머지 구하라 하면 그냥 이게 0되는 x는 5는 여기 집어넣으면 p5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게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여기 곱해지게끔 모양을 바꾼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1로 가야 되는데 문제를 조금 얘는 애들 블랙라벨 문제죠. 변형해서 여기 있는 애를 그냥 이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주어지고 이게 얼마냐라고 하는데 1등급 수학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더 비슷하죠. 이렇게 여기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조건을 준 거예요. 영신여고는. 그리고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웠던 서술형 마지막 문항이었는데요. 자신 있게 저는 이제 영신여고 애들이 이제 학원에 온다. 너네는 걱정하지 마. 내가 1등급 100% 맞게 해줄게. 근데 너네가 제대로 안 하면 그럼 너네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만큼 제가 이제 여기서 했던 거는 아주 기본적인 누구나 맞추는 문제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 사고를 해야 했을 때의 문제들만 제가 문항을 분석해서 이 문제는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진짜 시중 문제는 다 뒤져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문제집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없는데 말씀드렸던 1등급 수학, 블랙라벨, 센 수학에서는 문제가 거의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제 이렇게 문항 분석이 됐는데 영신여고에 대해서 수학적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딴 거 없이 방금 말씀드린 3개 문제집 딱 잡고 자 윈터 때는 센 수학이야. 그 다음에 2월 되면 블랙라벨 풀어.
3월에는 1등급 수학 가자. 그러면 4월 달에는 어떻게 연습하시느냐? 자,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는요. 좀 더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본인이 좀 실수하기 쉽거나 좀 맞추면 본인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대표 문항들을 연습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 시험 한 2주 전에는 애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 이제 풀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어려운 거 풀다가 점수 떨어지면 자신감 잃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학을 되게 잘하는 아이들의 그 공통된 실수가 대표 문항이나 가장 쉬운 문제에서 점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놓고 되게 억울해 하는데 그런 실수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좀 낫고요. 이번 그냥 윈터 때부터 제가 하는 학습 관리 프로그램은 일단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매일매일 풀어야지 감각이 유지되기 때문에 1일 수학 20제라고 해서 이렇게 매일 20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제 연습장하고 이제 문제를 주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서술형 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예비고1 학생들이 정말 문제집 한번 펴보세요, 부모님들. 애가 그 아주 좁은 빈 공간에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열심히 푸는데 중학교 때야 그게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 겸 이제 매일매일 수학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20문제를 주는데 20문제도 보시면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난이도별로 A, B 해서 잘하는 아이한테는 좀 A 난이도로 주고요. 못하는 아이들은 B 난이도로 좀 줘서 아이가 이제 이 정도 B 난이도 풀 때 풀 수 있다라고 하면 또 A 난이도로 승격시켜주고 해서 나름 이제 아이들이 그 과제에서의 그 수준별로 이제 좀 잘할 수 있게끔 주는데 학교별 반으로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윈터 때는 상위반을 하는데 상위반 아이들은 되게 좋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연습을 시킬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테스트 칩니다. 이제 항상 30분 전에는 테스트 치고 네이버 밴드 개설해서 부모님들한테 그 성적표를 올려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제 모든 아이들의 성적 분포를 부모님들이 보고 싶어 하셔서 부모님 가운데 번호로 이제 아이들 성적 올려주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따로 상담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매 수업 시간 이렇게 녹화해서 아이들한테 강의로 제공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이버 밴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님도 소통하고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질문도 하고 강의 영상도 여기 올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학업 요번에 뭐 바뀐 뭐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뭐 입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신감을 격려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밴드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문항 분석을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머님들 그 오늘 되게 제가 이제 금방 했는데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되게 국어, 영어, 수학 다 듣느라 되게 고생하셨는데 최대한 제가 어머님들 이제 마지막 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좀 더 지루해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 있어서 좀 빨리 끝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저한테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은 되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세먼지 밖에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마스크 꼭 끼시고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